일본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공유를 안 해줘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잘 먹혔던 바이럴 전략인데 일본에서는 왜인지 조용히 묻혀버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히 번역이나 디자인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소비자가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과 공유하는 이유 자체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에서 실제로 바이럴이 터진 사례와 그 배경에 있는 심리 구조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볼게요. 일본의 SNS 보급률 자체는 결코 낮지 않아요. 청무성 2023년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일본 인터넷 이용자 중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 60부터 70%대에 달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의용은 하대 공개적으로 발신하는 사람의 비율은 훨씬 낮아요. 일본에서는 본 계정과 별개로 익명의 서브 계정을 운영하는 문화 이른바오라 아카리고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즉 보는 사람은 많지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은 적은 구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바이럴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심리의 뿌리를 함께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히 퀄리티도 높고 메시지도 명확한 콘텐츠인데 일본 계정에 올리면 반응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콘텐츠를 올렸을 때 댓글과 공유가 쏟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콘텐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본 소비자는 드러남에게 먼저 보여주는 행동 자체에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 내가 추천해서 상대방이 별로라고 느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바로 이 심리적 이해하는 게 일본 바이럴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본 바이럴은 한국처럼 강한 자극에서 즉각 공유의 폭발적 구조가 아니라 4단계 연쇄 반응으로 작동해요. 첫째는 공감 또는 발견의 감정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감동보다 이거 나만 알고 있어 라는 발견의 쾌감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두 번째는 정유 행동인데 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장복 마크 익명 리포스트 같은 낮은 부담의 행동부터 시작돼요. 세 번째는 이 조용한 공유들이 다친 예를 들어 라인 그룹이나 특정 취미 트위터 계정 안에서 퍼지는 단계예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 뉴스 사이트나 큐레이션 미디어가 픽업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폭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면 어디서 어떤 트리거를 설계해야 할지가 보여요. 실제 일본에서 화제가 된 바이럴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여요. 첫 번째는 발견 유도형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음료 브랜드가 패키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진 메시지를 넣었을 때 이를 발견한 소비자들이나만 알고 있어 라는 쾌감으로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어요. 두 번째는 공감 서사형으로 광고 언어가 아닌 소비자 일상의 언어로 만들어진 콘텐츠 간의 얘기 같다는 반응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커뮤니티 시야청은 대중에게 먼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카테고리의 마니아 커뮤니티에 먼저 를 심어두는 전략이에요. 이 세 가지 패턴은 모두 소비자 스스로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설계라는 점에서 같아요. 다음에서 이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졌을 거예요. 일본 바이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기다리면 터진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의로 공유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해야 해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유 비용을 낮추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소비자가 공유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설계 단계에서 없애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이걸 공유하면 당신이 센스 있어 보인다는 메시지를 컨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심어두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떤 단계로 실행되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일본에서 바이럴을 만들기 위한 4단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은 타깃 설정이에요. 전체 소비자를 겨냥하지 말고 콘텐츠를 가장 먼저 할 코어 팬 혹은 얼리 어답터 집단을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발견 설계예요. 패키지 영상 안에 숨겨진 메시지 기간 한정 요소처럼 발견하면 누군가에게 싶어지는 트리거를 넣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은 시야 배포예요. 처음부터 대중 SNS에 뿌리지 말고 관련 취미 커뮤니티나 트위터의 해당 분야 인플루언서에게 먼저 콘텐츠를 전달해요. 일본에서는 팔로워 1만 명 내외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미디어 연결이에요. 버즈피드 재팬이나 각종 큐레이션 앱 같은 미디어가 픽업하기 좋은 앵글즈 이야깃거리를 미리 보도자료나 SNS 설명에 담아두면 속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일본 바이럴의 심리 구조 실제 사례 그리고 4단계 실행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일본 소비자에게 공유 자체가 이득 이유를 설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재미있으니까 공유한다는 동기가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공유하면 내가 센스 있어 보인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나의 취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기 표현 욕구가 더 강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되는지까지 설계해야 해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다음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주의점도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 주의점을 모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공유하면 경품을 드려요 같은 강요형 바이는 일본 소비자에게 오히려 부담감과 불신을 줄 수 있어요. 자발적인 공유 동기를 설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두 번째로 한국어 카피를 그대로 건 피해야 해요. 일본어는 뉘앙스와 경어 표현 하나로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어 네이티브의 검수를 거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처음부터 팔로워 수가 많은 대형이나 유료 광고에만 의존하면 커뮤니티 안에 자생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본 소비자는 과도하게 흥분된 톤이나 과장된 표현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제되고 담백한 톤이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본 바이럴 마케팅은 운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이에요. 일본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배운 4단계 실행 방법을 여러분의 다음 캠페인에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일본 소비자와의 접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J마켓 네이비에서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